There is at least one person who did not like Bad Bunny's message Wonder last who night. that is. That was President Trump, who has made that clear from the very beginning. He was not a fan. He blasted the performance on social media after a weekend of controversy over a racist video that he reposted. So that sparked a lot of bipartisan backlash, but he is still refusing to apologize. Ed O'Keefe has more on all of this. Ed, good morning. But let's start with Bad Bunny's performance. What did the president have to say? We knew going in that he did not want to see this show happen. 슈퍼볼이 열린 2월 초밤, 카메라가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인 경기장과 정교한 안무에 집중하는 동안 워싱턴 정치권과 전국 언론 뒤편에서는 이례적인 소식이 돌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대중적 문화 행사의 중심에 직접 연루되려 했던 인물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신 그는 마라라고에서 경기를 시청했다. 이 사적 별장은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만남, 비공식 회의, 뉴스 전략적 관찰의 반복적 장소로 자리 잡았다. 이 사실 자체는 개인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재의 제도적 맥락은 해석을 사소한 수준을 넘어 확장시켰다. 올해 슈퍼볼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 지도부에 대한 대중의 감시가 강화된 시기에 열려 간접적인 노출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관중의 반응, 관중석의 분위기, 행사의 전반적인 톤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문화적 지표로 해석되곤 한다. 트럼프 측근 정치평론가 및 관측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의 참석이 청각적으로 감지될 만한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전 평가가 있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불필요한 위험으로 간주되었다. 경기장을 떠나 통제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하기로 한 선택은 그 순간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이후에 있을 일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경기 중간 휴식 시간이 끝나고 하프타임 쇼가 대중의 화제가 되자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표적은 메인 공연자로 선정된 배드 버니의 무대였다. 트럼프가 게시한 비판은 기술적, 음악적 측면보다는 더 넓은 문화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며 해당 공연을 그가 미국적 성공과 우수성의 상징으로 여기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사용된 언어는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공인들의 어조와 대비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발언에 대한 반응은 거의 즉각적이었다. 정치 분석 전문 디지털 플랫폼의 편집장 론 필립코프스키는 트럼프가 경기를 관람하던 상황을 강조하며 이 발언이 일관된 문화적 분석이라기보다 대통령의 고립감을 반영한다고 비꼬는 식으로 답했다. 다른 분석가들은 이 게시물이 예술적 비판이라기보다 최근 주요 스포츠 행사와 자주 연관되는 통합과 다양성 메시지에 대한 불편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정치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사가 열린 주의 수장으로서 공연의 마지막 메시지, 즉 당열과 집단적 소속감을 강조한 부분을 다중적 국가의 상징으로 다루었다. 두 발언의 톤 차이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제도권 관측통들에게 이 대비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드러냈다. 하나는 문화적 갈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 선언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이 대조는 의례적인 접근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전직 지도자들의 게시물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졌다. 버락 오바마는 최근 스포츠 행사를 논평하며 선수와 팀을 축하하는 데 그쳤고 축하와 중립적인 어조를 취했다. 이전 메시지들에서 그와 미셸 오바마는 올림픽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명시적인 이념적 해석도 피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석가들에게 이 차이는 단순히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행사를 수사적 논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에 있었다. 그날 밤 마라라고에서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중 몇몇 인물의 참석도 주목을 받았다. 그 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자주 표명해온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멜라니아 트럼프의 부재는 소규모 추측을 불러일으켰지만 주요 관심사는 여전히 참석자 구성과 행사를 함께하기 위해 선택된 장소에 집중되었다. 비평가들에게 이 장면은 전직 대통령이 점점 더 넓은 공공장소에서 멀어지고 제한된 서클에서 더 편안해지는 인식을 강화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그날 밤 그 방 안에서 일어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경기장애의 물리적 부재, 쇼에 대한 공개적 비판,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진행 중인 더 큰 역학의 축소판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 취향이나 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들이 어떻게 제도적 갈등의 투사점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분석가들은 이전 선거 주기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국가 정체성, 소속감, 대표성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쟁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중문화와 정치 권력의 이러한 교차점에 많은 관찰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집중하며 겉보기엔 사소한 제스처가 결국 더 광범위한 제도적 행동 패턴을 드러내는 방식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단순화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각 사건을 더 큰 맥락에서 분석하는 내용을 따라가는 것은 특히 사건들이 즉각적인 오락 이상의 의미를 띠게 될 때 무엇이 걸려 있는지에 대한 더 일관된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슈퍼볼 에피소드에 대한 반응이 쌓여감에 따라 초점은 도널드 트럼프의 개별적 발언에서 그 발언이 발생한 더 넓은 제도적 환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가들은 하프타임 쇼에 대한 비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특정 순간을 둘러싸고 얽힌 행위자, 직위, 정치적 긴장의 네트워크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스포츠 및 문화 행사로 여겨져 온 슈퍼볼은 다시 한번 엔터테인먼트와 서사적 논쟁이 교차하는 지점이 되었다. 이는 미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제도적 불안정 시기에는 독특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 시점부터 관심은 그날 밤 마라라고에서 트럼프를 둘러싼 가까운 측근들로 향했다. 참석자 중에는 버지니아 동부지방검찰청 전 부검사인 린지 할리건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최근 법무부 내 특정 인사 및 행위의 합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서 이미 거론된 바 있었다. 할리건은 제임스 코미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시아 제임스 같은 공인들과 관련된 수사를 포함해 고위급 사건에서 그녀의 권한을 의문시하는 소송과 법적 분석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녀의 사적 모임 참석은 관측통들에 의해 대통령 주변에서 빈번해진 법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의 중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되었다. 또 다른 주목할 인물은 나탈리 하프로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대통령에게 유리한 뉴스 클리핑을 수집 제출하는 비공식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보좌관이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하프를 일종의 정보 필터로 묘사하며 트럼프가 소비하는 정보 흐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인물로 평가한다. 기관, 분석가들에게 이 세부 사항은 사소하지 않다. 이는 특정 공개 반응이 광범위한 국가적 논쟁보다는 제한된 정보 생태계에 더 부합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기관적 반응과 비교할 때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의 대비는 더욱 뚜렷해졌다. 해당 주에서 개최된 슈퍼볼은 문화적 통합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공개 성명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개빈 뉴섬은 단순히 행사를 논평한 데 그치지 않고 배드 버니의 공연을 다양성과 미국 정체성에 관한 더 큰 서사의 일부로 포착했다. 이러한 해석은 다른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에 의해 재생산되며 트럼프가 채택한 담론과 뚜렷이 구분되는 논의를 형성했다. 이 담론적 영역은
버락 오바마의 과거 발언이 비교 대상으로 재조명되면서 더욱 다층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오바마는 대통령 퇴임 후 공적 활동에서 스포츠 및 문화 행사에서 직접적 대립을 피하고 제도적 인정과 집단적 축하의 메시지를 선택하는 소통 방식을 고수해왔다. 정치 수사학 연구자들에게 이 차이는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차원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역할과 대중문화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반영한다. 논쟁의 격화는 정치 평론가와 기자들의 주목도 끌었다. 론 필리코프스키는 트럼프의 게시물에 반응하며 개인적 비판에 그치지 않고 문화 행사를 적대감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공공 개입의 장기적 흐름 속에서 해당 발언을 맥락화했다. 그와 다른 관찰자들에게 슈퍼볼 에피소드는 예술적 표현이 국가적 가치에 대한 논쟁의 상징으로 재해석되는 익숙한 패턴에 부합했다. 이러한 수렴은 하프타임 쇼에 대한 한마디가 어떻게 순식간에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섰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순간부터 논쟁은 보수 매체가 특정 서사를 선택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이나 전통적 기대를 벗어난 문화적 표현에 당파적 플랫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은 더 광범위한 제도적 문제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폭스뉴스 같은 매체들은 쇼의 비판적인 프레임을 채택하며 언어적 장벽을 강조하고 암묵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암시함으로써 해당 에피소드를 둘러싼 양극화를 강화했다. 동시에 보수 진영과 연관된 인물들도 논란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 연방 국제 커뮤니케이션 기관 관리와 연관된 카리 레이크의 공개 발언은 존 카시치 같은 정치인들이 쇼를 칭찬한 데 대한 공격적인 반응으로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제도적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반응은 연방기관 대표들의 공개 발언과 해당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촉진해야 할 외교적 문화적 가치 사이의 일치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발언의 연속을 넘어 구조적 긴장의 반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문화 행사를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관행, 사적 권력 환경 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조인 존재, 그리고 선택적 미디어 증폭은 서로를 강화하는 요소들의 집합체를 형성한다. 각각의 요소는 개별적으로 볼 때 우연적 상황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보면 정치, 문화, 제도 간 상호작용에 진화하는 패턴을 암시한다. 이런 역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이들에게 해당 사건들이 미국 정치 체제의 광범위한 작동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려면 즉각적인 뉴스 보도에서 종종 간과되는 세부 사항과 맥락의 층위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이러한 실마리를 추적하는 분석은 특정 순간에 말해진 내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언들이 더 오래 지속되는 제도적 갈등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 대중의 관심이 다음 사건으로 옮겨간 후에도 계속해서 전개되는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슈퍼볼 사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면서 법조인, 정치 분석가 및 제도적 관찰자들은 이 주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하프타임 쇼에 대한 미학적 평가에서 벗어나 그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 정치의 현 상황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초점을 전환했다. 가용 기록을 바탕으로 볼 때 도널드 트럼프의 경기장 불참 의미에 대한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는 전략적 결정, 공적 이미지 손상에 대한 예방 조치 혹은 더 큰 계산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재가 공개적 논평, 문화적 반응, 제도적 해석의 소재로 빠르게 전환된 속도는 중립적 입장의 여지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해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슈퍼볼 공연 비판이 문화적 주제를 간접적인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복적 패턴을 재현한다고 본다. 이는 직접적인 제도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공공토론에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이러한 입장이 이미 공고화된 이념적 핵심 집단 밖에 더 넓은 대중과 대화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드버니의 공연에 대한 논평은 그 자체보다도 해당 행사를 공유된 집단적 공간이 아닌 영구적인 상징적 분쟁의 장으로 인식하는 무능력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분석에서 자주 강조되는 또 다른 측면은 당시 트럼프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구성이다. 린지 홀리건이라는 영문 이름으로도 알려진 인물과 나탈리 하프로 불리는 인물의 근접성은 법률 자문, 정보 흐름 통제, 정치 전략 간의 융합이 지속되고 있다는 해석을 부추겼다. 여러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는 외부 인식이 제한된 수의 대화 상대에 의해 필터링되는 폐쇄적인 의사결정 환경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요소가 특정 공개 반응이 더 넓은 제도적 합의나 지배적 법적 해석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산기한 입장을 취한 지도자들을 비교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개빈 뉴섬과 버락 오바마가 발표한 메시지와 트럼프의 발언을 대비시키는 것은 연구자들이 정치적 수사 스타일의 사례 연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일부 지도자들은 집단적 소속감 서사를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 행사를 활용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정체성 갈등의 연장선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한다. 이러한 전략들 중 어느 것도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맥락은 그 효과와 파장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태도와 관련된 장기적인 제도적 영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분석가들은 가시성이 높은 공간에서 문화적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 공공토론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구조적 논의를 반복적인 대립으로 전환시킨다고 주장한다. 다른 관측자들은 이 과정이 이미 진전된 단계에 있으며 슈퍼볼과 같은 사건들은 수년간 굳어져 온 역학관계를 가시화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두 해석 모두에서 이 사건은 원인이라기보다 더 광범위한 상황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 역시 분석적 논쟁의 중심에 남아있다. 쇼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반응을 축소한 보수 매체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정보의 선택적 프레임화 생태계의 일부로 분석된다. 반면 론 필립콥스키 같은 논평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서사 속에 재편입하려는 접근법의 사례로 인용된다. 미디어 분석가들에게 이 논의는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요소가 중심을 차지하고 어떤 요소가 체계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는지를 이해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주요 사건과 주변적인 공인들의 도구화라는 개념과 관련된 추가적인 층위도 존재한다. 카리 레이크가 존 카시치의 칭찬에 보인 반응은 연방 커뮤니케이션 기관과 연관된 대표자들에게 기대되는 언어 및 행동 기준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용 가능한 기록과 분석이 시사하듯 이러한 유형의 공개적 발언은 특히 공식적 기능이 해외에서 국가적 가치를 투영하는 것과 관련된 직책과 연계될 때 외교적 제도적 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논쟁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변화하는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발언이나 스포츠 행사 불참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들이 어떻게 더 큰 규모의 제도적 분쟁에 계속해서 편입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향후 전개가 특정 발언보다는 이러한 역학이 후속 사건들, 특히 법적 선거적 불확실성이 특징인 정치 주기에서
어떻게 재현되거나 억제될지에 더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관 관측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치 체제는 여전히 문화와 권력 사이에 이러한 복합적 긴장 관계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 슈퍼볼과 같은 사건들이 공공 영역에 지속적인 재정의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미디어 환경에 의해 증폭된 일시적인 소음으로 남을지에 대한 단일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해석들이 여전히 열려 있으며 아직 진행 중인 결정, 행동, 프레임워크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추적하려면 종종 헤드라인의 즉각적인 초점 밖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맥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겉보기에는 주변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더 깊은 제도적 논쟁과 연결되는지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시간에 걸쳐 이러한 서사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분석을 추적하는 것은 특정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권력이 다시 공공 영역의 중심에서 교차할 때 정치 체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